자, 이번 시간은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등에 관한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스토리가 이제 어떻게 가는 거냐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었고요.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 고용인 신고, 인장 등록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개 계약에 관한 주제에서 나왔던 것이 전속 중개 계약 등에 있어서 거래정보망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그때 공개 범주와 관련해서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었고, 임대차에 있어서 공시지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슈가 됐었지요. 그리고 나서 같이 연계했던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거래정보사업자 관련해서 30일, 3개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주제도 있었고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주제, 이제 겸업과 금지 행위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겸업이라고 하는 거, 대상, 알제대 이런 것들,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 겸업할 수 있다. 한편 개인, 기업, 공인중개사든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든 금지되는 행위라고 해서 매무초라고 하는 것이 4가지, 자, 1년 1천 이하의 해당 사유가 됐었고, 법정 중개보수 초과수라는 것은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는 중개보수 초과수는 무효 이렇게 봤습니다. 한편 3년 3천 사유에 걸렸던 것이 직상 증투 시단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직접거래, 쌍방대리 이 주제를 가지고 주로 이슈가 됐던 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단까지 해서 총 3년 3천 이런 주제들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뭐 그러다 치고 그거 이제 별개의 문제고, 이제 중개 의뢰를 받은 상태에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이 왔을 때 이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는 문제가 남아 있고요. 이 확인 설명서 파트에서는 기본 2세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 설명을 통해서 거래가 완성이 되게 되면은 이때는 거래 계약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된다. 이런 식의 스토리가 가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서명 및 날인 이런 얘기하면서 확인 설명서하고요, 거래 계약서 두 가지는 서명 및 날인. 그래서 전속 중개 계약서 이런 것들은 서명 또는 날인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서 부동산 거래 신고도 서명 또는 날인, 모르면 다 서명 또는 날인이고 확인 설명서, 거래 계약서만 서명 및 날인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자, 먼저 확인 설명서 무조건 자, 3문제 또는 2문제 정도 구성이 되고요. 나중에 거래계약서는 1문제가 구성이 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 설명 의무라고 해서요. 자, 기업 공인중개사 and 소속 공인중개사 둘 다 중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 등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할 것. 당연히 확인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하는 것이 확인 설명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과태료 얘기는 이제 외울 것도 같죠. 우리가 과태료 500짜리 500 이하가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등에 관련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500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한편 시도지사가 500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사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 연수교육이 있었고요. 등록관청에서 자, 과태료 500 이하 부과하는 사유가 뭐가 있었냐면 이게 확인 설명하고요, 표시 광고 이 두 가지가 바로 500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지금 이 개공도 소공도 소위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했을 때 어떻다, 500 이하의 과태료라는 것을 부과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한편 자, 이 소공 같은 경우는 나중에 따로 공부하시겠지만은 바로 자격 정지 사유에 걸리게 됩니다. 해서 자, 6개월 자, 3개월 기준에 자격 정지 사유에 걸리게 되는데, 일단은 업무 정지 사유는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해서 업무 정지 사유 다시 한번 가서 체크를 해볼까요? 아까 우리 122페이지였나요? 한번 가서 한 번만 더 체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업무 정지 사유 조금씩 이제 맛을 보고 있는데요. 보니까 122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업무 정지 사유 3인전 확확 거곡통 6등 과공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22페이지 가면은 아니구나, 이게 업무 정지 사유는 여러분 교재 118페이지에 나와 있었네요. 그래서 자, 3개월 기준이요,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을 때 국토부령이 정하는 자,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자, 소위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보존 등을 하지 않았을 때 확확 해서
성실 정확하게 지금 이제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않았을 때, 또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 거래계약서 관련해서 작성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않았을 때,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허위매물 사건 해서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중개가 완성됐는데 통보하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3월에 업무 정지 사유에서 3인전 확확 거거통 이렇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6등 과공이라고 해서 등록 결격 사유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 이슈. 자, 이런 사람을 고용했을 때, 그 다음에 다시 과태료 처분, 그 다음에 거짓 공개까지 6등 과공 등 해서 소위 이제 등은 나중에 보시고요. 6등 과공 등에서 3인전 확확 거거통 6등 과공이라고 하는 거, 이게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라고 할까. 그래서 이렇게 업무 정지 사유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자, 과태료 얘기는 이제 우리가 다 외웠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개공 등에 대해서 업무 정지 사유까지 살펴보셨어요. 아직은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는 공부 안 했는데, 일단 두 개를 다 보면 짬뽕 되면 개판되니까 일단은 기억하실 게, 자, 바로 3인전 확확 거거통 6등 과공이라는 것이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 들어가야 되죠. 이 확인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 두 가지 영역으로 크게 대별해 봅니다. 그래서 총 4가지가 있어요. 서명 및 날인하고 중개 보수 얘기까지 있으니까 총 4가지가 있게 되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을 비교하는 것이 기본적인 뼈대 출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을 설명하는 영역을 가리켜서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적 장부라든가 현장 답사 또는 세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확인한 사항을 설명한 영역이 기본 확인사항이라 부를 테고, 이에 대해서 세부 확인사항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것은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을 할 수는 없고, 매도 의뢰인, 매도 의뢰인이나 임대 의뢰인이 미리 알려주거나 또는 이제 물어봐서 확인 설명하는 영역을 가리켜서 세부 확인사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부해가는 순서가, 자, 세부 확인사항, 머리 글자 따서 외우셔야 돼. 실상벽환이라고 하는 거. 자, 세부 확인사항부터 먼저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실상벽환, 실제 권리 관계,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상자 있었고요. 벽면 도배, 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의 환이라고 해서 실상벽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다? 세부 확인사항. 일단 뼈대 잡으셔야 돼. 실상벽환. 어차피 다 외울 텐데, 실상벽환은 어떻다? 세부 확인사항으로 분류가 되게 된다. 그래서 파생되는 주제예요. 자,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으로부터 고지받은 사항, 사료를 요구해서 확인한 사항, 이것을 설명하는 영역을 세부 확인사항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다고요? 실상벽환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2번이나 답을 뽑았던 게 이 아이죠. 지금 이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해야 하는 영역인데요. 이 기업 공인중개사, 매도 의뢰인 또는 임대 의뢰인 등이 이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자료 요구에 불응했을 때 그 내용을 확인 설명하도 그 내용을 자, 매수 의뢰인,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게다가 나중에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확인 설명서에 그 내용을 넣다 기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여튼 이게 별 내용이 없는데 2번이나 답을 뽑았던 것이 세부 확인사항 관련해서 자, 불응하게 되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외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요게 이제 단독으로 나오는 주제고, 대부분의 문제가 기본 확인사항의 내용과 세부 확인사항의 내용을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일단 기본 뼈대 뭐라고요? 실상벽환, 실상벽환, 머리 글자 따서 외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세부 확인사항, 기본 확인사항 좀 이따 확인하겠고, 세부 확인사항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서 서식 얘기를 몇 번 하게 될 텐데, 앞에서 일반 중개 계약에 있어 서식이 있는데 사용할 의무가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전속 중개 계약과 관련해서는 자, 지금 이제 국토부령이 정하는 서식을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확인 설명서는 애초에 서식 자체를 가지고 확인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확인 설명서의 양식이 몇 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주거용 건축물이 있고 비주거용 건축물이 있고 토지가 있고 그 외에 우리 공부 안 할 것 중에 하나가 임목, 그러면 공장재든 광업재단이 있는데 임목, 공장재든 광업재단은 16년 동안 지문 한 개밖에 구성이 안 됐으니까 공부할 항목이 아니고요. 중심축은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이렇게 세 가지를 보게 될 텐데 일단 지금 세부 확인상 먼저 간단하게 체크하자고 그랬습니다. 뼈대 실상 벽관이라고 해서 실제 권리관계라고 하는 영역이 있게 됩니다. 해서 토지도 건물도 비주거용 건축물도 모두 실제 권리관계라는 것을 확인 설명을 여기서 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이 등기부 얘기, 우리 임차권하고 전세권 얘기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 이런 식이었었죠. 전세권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임차권이라는 개념. 물권은요 등기가 있어야지 성립하는 권리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고 채권은 등기가 없어도 성립하는 권리다. 그래서 전세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세권을 설정한다라고 하게 되면 전세권 설정 계약 외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뭘 필요하다?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지 어떻다? 이 을이라는 사람은 전세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을이라는 사람은 전세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설정 등기 자체에 있어야 어떻다?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물권이다 보니까 뭘 해야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매도한다라고 할지라도 을이라는 전세권자는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도 뭘 주장할 수 있다?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전세권 같은 것은 확인 설명 어디서 하는 거냐면요. 기본 확인상에서 여기 권리관계라는 영역에서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 설명을 하면 됩니다. 즉 소유권 외 권리에 관한 부분에서 확인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임차권이라는 개념을 볼까요? 갑소유의 X 주동산에 대해서 을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일단 임차권이라는 개념은 굳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다 성립하는 권리다. 해서 이 을이라는 임차인이 갑과의 임대차 계약 그리고 임도 받게 되면 어떻다? 임차권은 그대로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차권은 등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임차권 등기가 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을은 갑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기가 되지 않은 임차권의 단점은 뭐가 있냐면 갑 이런 사람이 이 문제 부동산을 병에게 양도하게 되면은 이 을이라는 사람은 이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 채권이라는 임차권 같은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유효한 것이지 바뀐 소유자, 바뀐 제3자에 대해서는 없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할 것. 그래서 전세권과 임차권, 물권과 채권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가 있으면 성립하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전세권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등기가 없어도 성립하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채권, 임차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임차권은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도 있겠죠.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했을 때 이 사람이 병한테 소유권 넘겼을 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뭘 하면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다?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주임법, 상임법이라는 특별법을 통해서 등기를 안 하더라도 주임법에서는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하고 상임법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해서 등기를 안 해도 바뀐 소유자에게 주택임차권 또는 상가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우수 두 개를 봐야 돼. 임차권이 만약 등기가 돼 있다라면 이것은 기본 확인상 영역에서 소유권 외에 관한 권리, 등기를 통해서 권리가 공시가 되기 때문에 기본 확인상에서 확인 설명을 해야 할 것이고 만약에 등기 안 된 임차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디에서 실제 권리관계란에서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가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만약에 등기가 안 돼 있으면 기업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임대 의뢰인 또는 매도 의뢰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고지를 받아서 이 내용을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자, 요구를 했는데 임차인의 내용을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불응했다라고 하면 자, 이걸 매수 의뢰인, 임차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하고 또 확인 설명서에 그 내용을 기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권리라고 하는 것이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 있으면 어떻다? 기본 확인상에서 확인 설명을 하면 될 사안이고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실제 권리관계란에서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 요렇게 얘기를 삼게 됩니다. 해서 요 정도가 이제 기본 구조가 되게 될 것이고요.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라고 해서 이건 건물만 기본 전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방이라든가 또는 이제 난방 방식, 승량기 요 세 개가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수도전기, 가스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고요. 문제는 그거죠. 지금 이제 기업 공인중개사가 자, 어떤 물건의 매도를 의뢰를 받았거나 임대를 의뢰를 받았을 때 그 집 안에 들어갈 권리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들어갈 권리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 전기, 가스 내용 알 수 없어요. 소방 알 수 없습니다. 난방 방식 알 수 없습니다. 승강기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기업 공인중개사가 형사가 아니에요. 경찰이 아니고 검찰이 아니기 때문에 타인의 주거지 등에 들어서 어떻다?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아파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승강기 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럴 권리는 없다는 거야. 같이 묻어서 가는 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들어가서 당당히 그럴 권리 없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집주인이 세를 내놨는데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데 기존의 세입자가 협조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집에 기업 공인중개사 강제로 들어갈 권리 자체는 어떻다? 없다. 없으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지금 매도 의뢰인 또는 이제 임대 의뢰인에게 물어서 확인 설명하는 영역이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라고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세부 확인상으로 보게 된다. 해서 주된 이슈는요. 소방, 난방, 승강기라고 하는 것. 나중에 이제 개별적인 항목에서 공부하겠지만 이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소위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 등을 확인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는 제외가 되는데 뒤에서 그 논의를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벽면 도배라고 하는 것이 있네요. 벽면과 도배라고 하는 거. 주거용 건축물에서는 벽면 도배 둘 다 확인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상업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비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어떻다? 도배라는 영역은 확인 설명할 것이 아니다라고 할 것. 그리고 출제 기술상 제일 중요한 게 환경 조건이에요. 왜? 이게 법조문 순서거든요. 제일 뒤에 숨어 있는 게 환경 조건. 1조 소음 진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1조 소음 진동. 이걸 우리가 환경 조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1조 소음 진동은 어떻다? 환경 조건. 자, 요것도 어떻다? 세부 확인상. 자, 그 집에 이제 햇볕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소음이 진동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은 기업 공인중개사가 살아봐야 하는 건데 알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에게 물어서 그 확인한 내용을 설명한 영역이 세부 확인상에서 요렇게 자 실상벽환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논의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 외우셔야 돼. 특히 환경 조건이 시험 문제 구성할 때 더럽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대부분 수험생들이 제일 뒤에 있다 보니까 놓쳐. 그래서 일단은 자 세부 확인상이라고 해서 실상 벽환이라는 개념 자 정리해 봤고요. 나중에 이제 비교하게 되면 이 비주거용 건축물에서는 소방과 관련해서 자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아니라 소화전 비상벨 등을 확인 설명한다라고 해서 이건 이렇게 가셔야 돼요. 아파트도 그렇고요. 상가 건물 이런 것들도 다 소방관계법에 따라서 소화전 비상벨 등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하면 되는데 다만 주택이 문제가 돼요. 과거에 주택에 있어서는 자 아파트는 소화전 비상벨 당연히 설치가 되는 데 비해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주택은 소화전 비상벨 설치 의무가 없었습니다. 근데
화재가 자꾸 발생하고 이런저런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최근 소방법 개정을 통해서 단독 경보용 감지기라는 것을 단독주택 등에도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을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터지죠. 뭐냐면은 이 새롭게 지은 단독주택 이런 것은 당연히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설치가 되게 될 테고 옛날 주택 같은 경우는 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설치가 안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가 바로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 설명한 데서 나중에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항상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는 식이야.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 확인 설명서 내용과 비주거용 건축물에서의 확인 설명서 내용을 비교하는 식으로 구성하고요. 조금 이따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확인 설명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 법령이나 또는 현장 답사를 통해서 직접 확인한 사항을 설명하는 것을 바로 기본 확인사항, 이에 비해서 고지를 받거나 또는 물어서 확인 설명한 사항을 세부 확인사항 해서 세부 확인사항에 뭐가 있다? 실상 벽환이라는 개념이 있게 된다. 실상 벽환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을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기본 확인사항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해서 일단은 실상 벽환은 무조건 세트로 잡혀 있어야 돼. 그리고 문제에 요즘엔 조금 출제빈도 떨어지긴 하는데 한 3분의 1 이상이 통계적으로 3분의 1 이상이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을 비교하는 문제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실상 벽환만 정확히 일단 외우셔야 돼. 그러다 치고 이제 기본 확인사항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해서 첫 번째, 중개 대상물을 먼저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제일 처음에 나오게 되는 게 대상 물건의 표시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해서 토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다루는 공적 정보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존재하고요. 공간정보법에서 공부하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에 관한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것은 건축물 대장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건축업 파트에서 단어 한두 개 공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소위 이걸 대장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대장을 통해서 어떻다? 바로 이 건물이 또는 이 토지가 이러이러한 토지다. 지목이 어떻고 이런 내용을 확인 설명한 내용을 특정하는 영역이 바로 대상 물건의 표시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권리 관계를 공시하는 것은 등기부가 되겠죠. 그래서 등기상 증명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 권리 이런 것들을 확인 설명하는 게 권리 관계라는 영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먼저 대장 통해서 특정했었고 권리 관계 결국은 사고 파는 것 중개라는 게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이니까 기존의 권리 상태를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거용 건축물이든 비주거용 건축물이든 혹은 토지이든 간에 토지가 있으면 항상 존재하는 것. 부동산 공법, 국토기획법에서 공부했던 개념이죠. 토지가 있으면 항상 뭐가 있다?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토지에 대해서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을 규제하기 위해서 토지가 있으면 무조건 뭐가 있다?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 21개 중에 하나를 갖게 된다. 해서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규제를 변화를 주기 위해서 용도, 지구라든가 용도, 구역이라든가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그래서 기반 시설의 설치를 하기로 이반 결정 과정을 거치면 도로 예정지, 학교 예정지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른다? 도시 구운 계획 시설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 외에 지구 단위 계획까지 이게 국토계획법에서 얘기하는 도시 구운 관리계획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해석하면 권리 관계는 사건, 사적 권리에 관한 공시, 확인 설명이 될 테고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 규제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규제에 대한 설명이 되게 됩니다. 해서 결국은 이게 이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라는 것을 나중에 통해서 요거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도시 구운 계획시설, 지구단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한편 우리가 용도 지역에서 공부했던 거 이런 거 있었죠. 주거지역 건폐율 556657, 상업지역 건폐율 9887, 공업지역 건폐율 777, 녹지지역 건폐율 222 이런 식으로 갔었고 도시지역 외지역의 건폐율은 최대 20%, 다 20%인데 계획관리장만 40% 이하 이런 식의 숫자들이 있었고요. 용적률 주거지역 100%, 150, 200, 250, 300, 500, 상업지역 1500, 1300, 1900, 공업지역 300, 350, 400, 녹지는 100, 180, 도시지역 외지역 다 80%였는데
계획관리적 100% 이하 해서 용도 지역 등에서 파생되는 규제로서 건폐율과 용적률 규제가 있게 되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조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통해서 이 건폐율, 용적률 상한도 어떻다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이 결국 이제 국토계획법 내용을 소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해석하면 이 대상 물건의 표시라고 하는 것은 공간정보법 그리고 건축법을 통해서 나오는 개념이고 등기법을 통해서 나오는 개념이 관리관계, 그다음에 국토계획법 등을 통해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공법상 이용규제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공적 장부를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확인 설명을 할 수 있다. 근데 용어 익숙해지셔야 돼 해서 대상 물건의 표시, 관리관계, 그리고 세 번째가 공법상 이용 규제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자, 요건 이제 굳이 누구한테 기업 공인중개사가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한테 물어서 설명할 영역이 아니라 직접 확인해서 공적 장부를 통해서 확인해서 확인 설명한 영역. 그래서 기본 확인상으로 보게 됩니다. 우선 3개 보셨고요. 또 3개가 입관비라고 하는 거, 입지 조건, 관리 비선호 시설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3개 세트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입지 조건, 관리 비선호 시설에 관한 내용은 기업 공인중개사가 현장 답사 등을 통해서 확인 설명하는 영역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서 기업 공인중개사가 현장 답사 등을 통해서 확인 설명하며 입관비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 한번 검토해 봐야 되죠. 그래서 입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게 되면은 입지 조건은요, 토지부터 먼저 제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도, 접, 대가리 따서 외우셔야 됩니다. 해서 도로와의 관계, 접근성,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입지 조건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토지가 도로와의 어떤 거리를 두고 있는지, 접근성은 어떠한지, 대중교통, 이 토지를 보려면 또 몇 번 버스를 타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토지인 중개 대상물에 있어서의 바로 입지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한편 비주거용 건축물을 보게 되면 여기다 추가해야 되죠. 뭐가? 주차장 필요하잖아요. 주차장 여부 등을 확인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비주거용 건축물은 도접대에다가 추가적으로 주차장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 그럼 주거용 건축물은요, 도접대, 주차장 당연히 확인 설명하고요. 추가적으로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도 확인 설명을 하게 됩니다. 교육시설이라는 게 학교가, 초등학교가 몇 분 거리에 있는지, 중학교가 몇 분 거리에 있는지, 이런 것들, 주거용, 아파트 같은 것을 중개함에서는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한편, 우리가 주택에 입주를 하게 되면은 병원 필요하고요, 백화점 등 시장 이런 것들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이 판매시설, 백화점 몇 분 거리에 있다라든가 또는 병원이 몇 분 거리에 있다, 또 어떤 병원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도접대, 일단 출발점 뭐라고요? 입지 조건이라고 하는 도접대부터 시작을 해서 비주거용 건축물은 주차장 추가가 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주거용 건축물은 주차장 추가하고 도접대에다가 또 추가해서 교육시설과 판매 및 의료시설 등을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게 나중에 문제 구성하면 아까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라고 해서 바로 소난성으로 대표되는 이거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 거야. 해서 주차장은요, 일반인이 그냥 가서 기업 공인중개사 확인할 수 있느냐, 가서 보면 되는 거야. 보일 수 있다는 얘기지. 주차장은 숨겨놓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뭐는 주차장 들어갈 수 있잖아요. 주차장은 지하에 있다 할지라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와의 관계, 직접 가서 확인해 보면 되는 거야. 접근성, 대중교통, 자기가 찾아보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주차장이라든가 주변에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어디에 있는지 이건 개공이 확인해서 매수 의뢰인, 임차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을 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건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기본 확인사항이 되게 되고, 아까 소난성으로 대표되는 건물 안에 들어가야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세부 확인사항으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 항상 그 소난성으로 대표되는 외부 시설물의 상태라고 하는 개념하고
또 하나 뭐가 문제가 된다고요? 입지 조건, 요걸 비교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라고 하는 것을 볼까요? 자, 경비실, 관리주체 등 나와 있는데, 일단 그렇게 큰 중요한 쟁점은 아닌데, 바로, 토진 중개 대상 물에 있어서는 어떻다? 관리라고 하는 항목은 어떻다? 존재하지 않는다. 토지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토지는 어떻다? 관리하지 않습니다. 토지는 관리, 주체니 뭐 이런 게 있을 수 없잖아. 땅을 누가 관리해? 빈 땅인데 누가 뭐 관리사무소를 두고 이런 일은 없다는 얘기죠. 자, 이 얘기는 어디랑 연계가 되냐면 우리가 자, 아까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부동산 학기론에서 부동산 업의 분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공관중작업, 임대업이라고 하는 거, 개발 및 공급업, 관리업이라고 하는 거, 중개 및 대리업, 그다음에 투자자문업, 자, 투자자문업이라고 하는 것이 임공관중 자, 투자자문업, 감정평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외우셨어. 한편 자, 지금 임대업이라는 것은 주, 비, 기해서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 관리업이라고 해서 지금 기타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해서 주거용은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비주거용 건물, 기타는 토지를 얘기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임대업이라는 건 뭐라고요? 주, 비, 기로 구분하게 된다. 자, 공급업 역시 주, 비, 기로 구분을 하게 된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관리업이라는 것은 주하고 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자, 기타가 토지를 의미하게 되는데, 기타가 토지를 의미하는데, 토지는 관리를 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나중에 이제 학기론 할 때 다시 한번 제가 지적을 해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는, 자, 토지에 있어서는 어떻다? 토진 중개 대상 물에 있어서는 관리에 관한 사항은 확인 설명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좀 특이한 거. 자, 8년 동안 한 번 나왔던 것 지문. 자, 비선호시설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여기 반경 1km 이내에 어떤 비선호시설이 있는지를 확인 설명하는데, 자, 이건 이렇게 들어가야 돼. 빛 속에 들어가면 비를 볼 수가 없다가 이렇게 말을 만드셔야 돼. 해서 비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어떻다? 비선호시설에 관한 사항 확인 설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빛 속에서는 비가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비선호시설에 관한 내용은, 비선호시설에 관한 내용은 비주거용 건축물에서는 어떻다? 확인 설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A까지가 입관비가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 설명하는 사안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아직 이게 중개 확인 설명은 자 뭐라고 그랬지? 확인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매물을 내놓고 이 아파트가 지금 약 3억의 거래, 3억의 지금 매도인이 내놨으니까 3억의 거래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 해서 거래 금액이 아니라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용어를 쓴다. 다만 이때 개별 공시지가 등도 같이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 용어 거래 예정 금액이라고 하는 거. 나중에 계약이 완성되면, 거래가 완성되면 그때는 거래 금액이라는 용어로 전환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래 예정 금액 이런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거기 또 하나가 취득 시 부담을 조세 종류와 세율이라고 해서 지금 이건 아까 확인 설명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한테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되겠다는 사람한테 어떻다? 확인 설명하고요. 또는 임차인이 되겠다는 사람에게 확인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서식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뭐가 있다고요? 바로 취득 시 부담을 조세 종류와 세율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 이때 취득 시 부담을 조세 종류세에서 취득세라고 하는 건 세법 알아야 돼. 세법에서 공부하면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취득 시 부담을 조세 종류 세율 등을 확인 설명한다. 그럼 당연히 임대차에 있어서는 당연히 없다. 이것은 확인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것.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게 양도소득세 확인 설명할 여기 없습니다. 근데 이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자 매도 의뢰인 이런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거지,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사건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자 이 사건 이게 이제 양도소득세 얼마가 나오냐라고 얘기했을 때 일단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가령 거기에 대답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양도소득세는 얼마가 나온다고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왜? 양도소득세가 얼마가 나온지를 알려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그 물어보는 사람한테 얼마 취득가격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 그 다음에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과 제외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으니까 그걸 다 하나하나 물어봐야 돼. 그리고 나서 자본적 지출액, 그래서 얼마 받자, 중간에 뭐 개수하는데 비용 얼마 들어갔습니까? 영수증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민주택 채권 매각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자, 매각 차순위 얼마가 됩니까? 등등등 물어볼 게 한 30개가 돼. 그 30개 데이터를 다 알려주게 되면은 보유 기간, 보유 시점 다 이거 데이터를 다 알려주게 되면 그 정도가 돼야지 어떻다고요? 양도소득세가 얼마가 나온다는 걸 계산을 해내 보일 수 있다고. 근데 보통 매도 의뢰인이 양도소득세 얼마 나와요? 라고 일단 무식하니까 물어봐. 그럼 이제 개공 입장에서는 그래 까칠하게 자 지금부터 30개의 질문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짓 없이 정확하게 입증을 해 보이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질문을 해버리면은 전화 끊어버리니까 대충 얼마 나와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그게 이제 사고가 나는 거야. 지금 예상했던 양도소득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이 나오니까 누가 매도 의뢰인이 내가 이제 기업 공인중개사한테 이 확인 설명 잘못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다. 자, 지금 매도 가격을 낮춰서 내놨다. 만약에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으면 뭐 1,500만 원을 더 받으려고 했을 것이다. 그래서 1,500만 원을 그 기업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던 사안이 있었고요. 그래서 승소합니다. 그거는 이제 확인 설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확인 설명의 문제가 아니라 확인 설명 여기에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분은 없어. 근데 확인 설명이 아니라 그건 뭐에 걸리냐면 아까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나와 있죠? 매무초오오 오판 유도행위였었죠? 오판 유도행위에 걸리는 거야. 뭐 그러면 또 볼만해. 뭐 중개업자 하시는 분들 같은데 댓글 겁나 씁니다. 야, 중개보수 얼마나 받는다고 그런 것까지 다 확인 설명을 하게 유도를 하느냐? 아니. 그거는 이제 확인 설명의 영역이 잘못이 아니라 그건 이제 중개업자들이 관행적으로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씨부리다가 사고 난 케이스야. 그러니까 항상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미리 얘기를 해야 돼. 자, 이게 30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대략 이 정도는 일반적으로 이 정도인데 이건 확정해서 얘기할 수 없고 이건 세무적으로 진지하게 상담을 하시는 게 낫다라고 딱 선을 그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책임, 오판을 유도한 행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지. 이게 중개사들도 그 공부 제대로 안 하고 잘 모르니까 지금 생각난 대로 짓거렸다가 나중에 손해배상 책임 소송에서 지게 되는 경우 이거는 자 확인 설명의 문제가 아니라 오판을 유도한 행위 여기에 걸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1천 사유에 걸리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건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뭐 댓글 보면 다들 어떻게 확인 설명할 때 양도소득세까지 막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하느냐. 아니야. 양도소득세를 물어볼 권리도 없고 그 사람 자 매도인한테 기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확인 설명은 누구한테? 매수 의뢰인, 2인차 의뢰인한테 하는 설명이지. 그러니까 책임 못 질 얘기를 법도 모르면서 뭐라고 씹으렸다가 작살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대강 이 정도라고 추정이 되나 지금 데이터 30개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를 알 수가 없으니까 정확하게 언급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제일 정확한 얘기예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개수를 하는데 보수를 하는데 돈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게 증명 서류가 없으면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근데 얼마 수리하는데 얼마 드셨어요? 2천만 원. 그래서 지 멋대로 자본적 지출을 계산했다가 나중에 증명 서류가 없어가지고 양도소득 올라가는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확인 설명할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좀 어려웠어요. 다시 갑시다.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규제. 물건 특정해야 되고요. 사적 권리 확인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규제 역시 확인 설명을 합니다. 공적인 규제를 얘기하는 거죠. 입관비,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 설명하는 영역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것이 바로 거래 이해전 금액과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료세 이런 것들도 다 확인 설명할 영역이다. 그래서 이게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에 관한 주제이고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거용 건축물로 한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 확인사항, 실상백관 다 들어갔었죠. 실제 관리 관계,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에서 소난성, 출제 포인트 요즘엔 단독 경보용 감지기로 도배하고 있는데 주택과 관련해서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 있어서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의 설치 여부를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벽면 도배 다 들어갔었고, 제일 출제 포인트 환경조건 1조 소음 진동, 어디에서만 주거용 건축물인 중개 대상물에서만 확인 설명하는 게 뭐가 된다? 1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논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 보수라고 하는 거, 자, 산출력 등을 하는데,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자, 요거는 무조건 부가가세는 제외. 나중에 지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부가가세 포함되는 게, 나중에, 총거래자, 뒤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뒤 좀 이따 교재가지고 살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서명 및 나련. 그래서 소공이 중개했을 때, 소공도 서명 및 나련하고, 개공도 서명 및 나련해서, 서명 및 나련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확인 설명서,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된다? 거래 계약서라고 하는 거. 요렇게 논의를 할 수 있겠고요. 기본 확인상 다시 갑시다. 대상 물건의 표시, 토지 대장 또는 건축물 대장 등을 통해서 대상 물건을 특정할 테고, 권리관계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 설명을 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임차권이나 전세권 등이 등기가 돼 있으면 어떻다? 이 영역에서 확인 설명을 할 테고, 만약에 임차권이 등기가 되지 않았다, 또는 주택 임차권이라고 해서 주민등록을 통해서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다? 실제 권리관계 영역에서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규제, 다시 국토기획법 제목입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계 해서 지역, 지구구역,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 등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해야 되고요. 건폐율상한, 용적률 상한이라는 것도 확인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관비,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 설명할 영역이 되겠고요. 입지 조건에서 도접대가 이 얘기의 시작이었었죠. 도로와의 관계, 접근성, 대중교통, 이게 기본 축이었는데, 주차장 필요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도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 설명에서 설명할 영역이 된다. 관리, 중요한 쟁점인데, 관리할 때는 항상 토진 중개 대상물은 관리에 대해서는 확인 설명을 하지 않는다. 비선호시설, 자, 1km 이내에 설명해야 되는데, 비주거용 건축물에서는 비선호시설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이라고 하는 것 등을 확인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료세율. 만약 임차인, 임대차에 대한 확인 설명일 때는 이런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료세율은 확인 설명을 하지 않는. 계속 뼈대를 보셔야 돼. 뼈대를 자꾸 보셔야 돼. 이게 주거용 건축물에서 확인 설명서의 서식. 그 다음에 이제 비주거용 건축물에서 확인 설명서의 서식을 보게 되면은 일단 실상 벽화부터 비교해 볼까요? 실제 권리 관계,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그리고 환경 조건식으로 가는데, 일단은 실제 권리 관계는 똑같은 양식이고, 자, 그 다음에 소화전 비상벨이라는 것이 소방과 관련해서 확인 설명할 사안이 되게 된다. 벽면 도배 중에서 벽면에 대해서는 확인 설명을 해야 되지만 도배에 대해서는 확인 설명을 하지 않는, 상가에서 도배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이라고 해서 1조 소음, 진동, 이것은 비주거용 건축물에서는 다 확인 설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 이에 비해서 자, 비주거용 건축물의 기본 확인상. 다시 갑시다. 물건 특정해야 되죠. 대상 물건의 표시, 사적인 권리 관계, 사적인 권리를 권리 관계라는 용어로 쓰고요. 공적인 규제라는 것을 공법상 이용 규제, 이런 식의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구조 다 똑같이 나오게 되는데, 중간중간에 요즘에 계속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가 비주거용 건축물은 주거용 건축물은 내진 설계, 이런 것들이 건물에 관한 사실관계로서 지문에 뜨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관비라고 하는 거, 입지조건, 관리, 비선호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죠. 그래서 입지조건은 도접대부터 시작을 하죠. 그런데 비주거용 건축물에서는 추가적으로 다 주차장에 대해서 확인 설명한다. 거기다가 만약에 주거용 건축물일 때는 판매 및 의료시설이나 교육시설이 확인 설명한 데 비해서 상가할 때 학교, 이런 것들, 병원, 이런 것들은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빠지게 되고요. 관리 문제 안 되고요. 한편 빗 속에서는 비가 보이지 않아
비주거용 건축물에서는 비선호시설에 관한 사항이 확인 설명할 영역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예정금액,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료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해서 이렇게 해서 비주거용 건축물에서 확인 설명서 양식 보셨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토지인 중개 대상물 실상벽판에서 먼저 실제 권리 관계라고 하는 거. 요것만 이제 토지에서 문제가 됐었죠.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라는 개념은 토지는 있을 수가 없죠. 건물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슈가 되게 될 것이 바로 자 벽면 도배 당연히 존재할 수 없고요. 입관비라고 해서 자 이것도 자 다시 지금 환경 조건이라고 하는 것도 토진 중개 대상물에서는 논할 실익이 없다라고 이런 뭐 큰 이슈는 안 돼요. 어쨌든 주로 환경 조건에서 1조 소음 진동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한편 토진 중개 대상물에서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대상 물건의 표시라고 해서 토지에 대해서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을 통해서 확인 설명할 테고, 자 권리 관계라는 용어 바로 등기부의 내용을 확인 설명할 테고, 공법상 이용 규제라고 해서 지역, 지구, 구역, 도시, 군, 계획시설, 지구단계획.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이게 내용 공부하시면 다 같이 서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 건필 용적률에 상한 조례를 통해서 확인 설명을 하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입지조건, 관리 비선호시설 중에서 먼저 입지조건, 토지인 중개 대상물에 있어서는 뭐만 입과자, 도, 접, 대 세 가지 도로와의 관계, 접근성,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거 요것만 논의의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비주거용 여기다가 주차장 더했었죠. 주거용 거기다가 판매 및 의료시설과 교육시설도 더해서 봤었고요. 그 다음에 관리라고 하는 거, 토지는 따로 관리 안 하고 있어. 그래서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부동산 학기론과 연계되는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 비선호시설이라고 하는 거, 자 이런 것들 들어갈 테고, 거래예정금의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료세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확인설명서 유형별 양식. 결국 이제 이게 좀 어렵게 받아들이는데 사실 큰 의미는 없고요. 자, 금방금방 따라오십니다. 이건 딱딱 떨어지니까. 해서 자, A까지가 확인설명서의 내용에 관한 것을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설명을 해봤어요. 자,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이라고 해서 자, 가볼까요? 자, 기본 확인사항은 공적 장부 등이라든가 현장 답사를 통해서 기본 확인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고, 아까 세부 확인사항은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 미리 알려준 사항 혹은 물어서 확인 설명하는 영역이 바로 세부 확인사항이라고 해서 세부 확인사항부터 간단히 갈까요? 자, 외부터 기본 확인사항 가보겠습니다. 대상 물건의 표시에서 자,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등을 통해서 확인 설명한다. 자, 한편 권리 관계는 뭐라고요? 등기부 기재사항이라는 영역인데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 설명을 한다.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토지 대장 그리고 건축물 대장 뭐 이런데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에도 일정한 소유자가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에도 일정한 사실관계가 공시가 되게 됩니다. 등기부 예를 들어서 자, 몇 번째는 몇 번째 땅이다. 지목 지목이 어떻고 몇 제곱미터다. 이런 사실관계가 등기부에도 표시가 된다고. 등기부는 주로 공시하는 게 뭐라고요? 권리를 주로 공시하는 게 목적이지만 자,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누구다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 토지를 먼저 특정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등기부는 표제부와 갑부와 을구 등으로 구분하게 되면서 표제부는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것이다. 한편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에도 소유자가 표시가 된다고. 우리가 공간정보법을 공부하다 보면 토지 대장에 봐서 출제 포인트가 되는 등록 항목, 면적과 이동 사유 이런 게 중심이 되는데 그 외에도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소유자의 성명, 자, 소유주권 취득 연월 이런 것들이 공시가 되죠. 그래서 만약 소유권이 여러 명이다, 소유자가 나대진데 여러 명이다 라고 하면 공유지 연명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소유권 지분을 공시하고요. 한편 자, 거기다 집합 건물을 지어서 소유권이 여러 명 있다라고 하면은 대지권 등록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공시가 이루어지게 되죠. 다시 갑시다.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에도 소유자 등 권리자가 일부 표시가 될 수 있고 등기부에도 사실관계가 공시가 되겠습니다. 그럼 충돌이 두 개 혹시 다르다. 그러면 기준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뭐를 중심으로 바로 지적공부나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실제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확인 설명은 근거 자료 등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 공부, 자 대장이라든가 도면 등을 통해서 다 거기서 제시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 설명을 하면 될 것이다. 한편 자 만약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대장과 등기부의 내용이 다르면 당연히 권리관계를 중시하는 바로 등기부를 중심으로 다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 정도 두 개 비교하는 게 좀 어렵게 구성하는 영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 규제, 아까 지역, 지구, 구역, 도시, 군, 계획시설, 지구 단위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바로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라는 걸 떼보게 되면은 이 내용을 통해서 용도 지역이 뭐고 지구가 있는지 없는지 구역이 뭔지 도시군 계획설이 저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구 단위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내용들을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 설명을 할 수 있다. 한편 이미 우리 건폐율 용적률은 조례를 통해서 대부분 확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뭘 통해서 조례를 통해서 확인 설명한다. 그래서 이게 결국 공적 장부 등을 통해서 확인 설명하는 게 대상 물건의 표시, 관리 관계, 그리고 세 번째 공법상 이용 규제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 되겠고요. 입관비는 뭐 따로 설명하고 사실 할 것도 없어. 현장 답사를 통해서 다 확인 설명을 한다라고 할 거. 그 다음에 거래 예전 금액이라고 하는 거. 자,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자,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거래 예전 금액 등을 적는다. 지금 확인 설명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거래 예전 금액 등을 적도록 한다. 그 다음에 취득 시 부가가치세는 항상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나중에 따로의 설명드릴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부가가치세는 제외가 원칙이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취득 시 부담을 조세의 종료세. 누구한테 지금 확인 설명합니까? 매수 의뢰인한테 또는 임차 의뢰인한테 확인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 의뢰인한테 확인 설명할 때는 취득 시 부담을 조세의 종료세요. 그래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것들은 다 지방세법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 설명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임대차의 경우 굳이 어떻다 취득세 등을 확인 설명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임대차의 경우 어떻다 취득세 등은 뭐 내릴 게 아니니까 확인 설명할 것은 아니다. 이 정도가 기본 확인상의 작성 방법 등. 한 번만 정리하면 대상 물건의 표시는 뭐를 중심으로 대장 등을 중심으로 확인 설명. 권리관계는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 설명. 두 개 목적물의 특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등기부의 내용과 대장의 내용이 다를 때는 대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확인 설명. 그 다음에 등기부에도 권리관계가 일부 표시가 되고 또 대장에도 일부 권리관계가 표시가 되는데 권리관계 내용이 등기부의 내용과 대장의 내용이 다르면 먼저 반영되는 게 등기부니까 등기부의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 설명하게 된다. 그래서 지역지구 구역, 도시군 계획설은 토지용계획 확인서 그리고 자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뭘 통해서 조례를 통해서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라고 할 거. 나머지 거래 예정 금액,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료설 이런 게 기본 확인상에 해당하는 부분. 세부 확인상은 이렇게 가는 거죠. 고지 받은 상 또는 이제 물어서 통보를 받은 상 이것에 대해서 다 확인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권리 관계는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설명한다. 그 외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도배 물어봐서 다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 이제 벽면 도배지 뭐냐 주택을 중개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개업 공인 중개사가 벽면에 문제가 있는데 자 그냥 양호 이렇게 표시했다가 나중에 분란이 생기는 수가 있다. 법 정확히 알면 전혀 법적으로 문제 안 돼요. 미리 얘기하는 거야. 자, 이거는요, 중개 대상물, 우리가 제대로 물건들이 하도 많아서 100% 다 양호,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데, 임대 의뢰인이 얘기하기를 벽면 양호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이건 100%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설명할 수 없는 거고, 이것은 누구한테? 임대 의뢰인에게 물어서 확인 설명한 것이다. 라고 개뻥을 치게 되면 누구한테? 바로 나중에 임차 의뢰인한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돼. 어차피 그 안에도 법적 책임 소지는 없어요. 근데 이제
법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 임차 의뢰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만만한 게 그 공인중개사라고 그 중개사 갖고 시비를 거니까 이 무식한 자들한테 선을 딱 그어줘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소송인이 뭐니 복잡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싸가지 없게 얘기하게 되면 임차 의뢰인 기분 나빠가지고 가버릴 수가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조금 애로사항이 하나 있죠. 그래서 법적인 책임을 벗어나는 건 별개의 문제로. 하여튼 요런 정도. 여기는 뭐 이슈가 안 돼요. 그래서 부가가세는 항상 별도 부가. 딱 하나만 제외하고 부가가세는 무조건 별도 부가. 자, 그러면 서명 및 나래,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모두 어떻다? 서명 및 나래. 소공이 중개를 했을 때 항상 얘기한 거죠. 그래서 소공이 중개를 하면 소공도 어떻다? 함께 서명 및 나래. 그러려고 소공도 뭘 해야 돼? 인장 등록을 업무 개시전까지 해야 했던 것이고요. 개공도 업무 개시전까지 인장 등록을 했던 것. 중개 업무를 하는 사람은 개공과 소공이다. 그래서 중개 보조원은 인장 등록 의무가 당연히 없는 거야. 도장 찍을 일이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확인 설명서 작성. 자, 작성할 때 소공도 들어가죠. 해석을 잘 하셔야 돼. 자, 확인 설명서 작성은 누구도 할 수 있다. 소공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확인 설명서의 교부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한다. 다시 자, 확인 설명서 교부 누가 한다고요? 거래 당사자에게 개공이 교부한다. 주의하실 게 소공은 바로 확인 설명서 교부할 권능이 없습니다. 소공은 교부를 못해요.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갈 때 되게 짜증나. 이게 확인 설명서라고 하는 거. 또 나중에 거래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조문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확인 설명서나 거래계약서를 소속 공인중개사가 작성할 수 있느냐? 네, 작성할 수 있다고 쳐야 돼. 근데 출제 포인트는 뭐라고요? 교부라고 하는 게 이슈가 된다고. 교부는 누가 한다고요? 개공. 다시 갑시다. 중개계약 누구랑 체결했습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에 중개계약이 체결이 된 겁니다. 소공이 접수를 했든 말았든 간에 법적으로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에 중개계약이 체결이 된 것이고요. 두 번째 이슈, 이게 또 문제가 되게 되죠. 지금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교부는 누가 한다? 교부는 누가 한다? 개공 많이 한다. 이걸 틀을 잡으셔야 돼. 왜? 지금 중개 의뢰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니까? 개공이기 때문에 마지막 확인 설명서 자, 우리가 확인 설명 자체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하는 데 비해서 확인 설명서의 교부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도 한다고요. 확인 설명서 교부라는 것은 확인 설명서 교부는 개공이 하게 된다. 작성은 누구도 할 수 있다. 소공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걸 미리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면 법조문을 여러분이 해석할 일도 없겠지만은 보다 보면 이게 헷갈리게 돼 있다고. 소공이 무슨 작성을 해? 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요. 근데 교부는 누가 하고 개공이 하고 작성은 누구도 할 수 있다. 소공도 할 수 있다. 거래계약서 교부는 누가 한다고요? 개업 공인중개사고 작성은 누구도 할 수 있다. 소공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확인 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한테 확인 설명을 했던 것이고,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가 완성되면 거래 계약서 작성하고요. 이때 확인 설명서도 작성을 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 그래서 확인 설명 자체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확인 설명서의 교부라고 하는 것은 매도인, 매수인 모두한테 어떻다? 교부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다툼이 없을 테니까 요렇게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가게 됩니다. 그 다음 보존 기간 얼마? 3년 동안 보존. 앞에서 전속 중개계약서 3년 보존. 자, 그러면 확인 설명서 3년 보존. 그리고 나중에 거래계약서 5년 보존이라고 하는 거, 5년 보존이라고 하는 거 숫자만도 문제가 구성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가 확인 설명서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잠시 끊었다가 이제 지문 가지고 살을 붙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